안녕하세요. 엉투일기의 엉클 케빈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경영학 책이죠. Good to Great. 네,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제목으로 2000년대에 발표된 책입니다. 그 후에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거의 경영학의 바이블처럼 꼽혔던 책들이죠. 많은 그런 그 일화와 내용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 후에 미국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 위대한 그룹들의 위상이 또 흔들리면서 위대한 기업들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을 또 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이야기 중에 있는 스톡데일의 이야기, 어떤 사람들이 전쟁의 수용소에서 살아남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지난주에 생각을 했었는데, 장이 좋아져서 그 말이 좀 사실은 의미가 좀 퇴색돼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Good to Great와 또 그런 위대한 기업이 또 어디로 갔을까라는 두 책의 이야기를 엮어서 지금 투자랑 관련을 지어서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명언들을 남겼죠. 가장 유명한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은 좋은 것이다. 우리가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 가졌던 그 전략이 우리가 위대한 기업으로 가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 책의 가장 큰 그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리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고슴도치 전략, 그리고 스톡데일 이야기, 이 네 가지로 사실 이 책이 기억이 됐습니다. 스타 CEO가 있는 기업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에는 전면에 나서지 않는 내성적인 그러나 꼼꼼하게 그 일을 집착하게 챙기는 리더들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하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버스에 비유해서 버스에 사람을 먼저 태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 후에 이제 고슴도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그리고 핵심에 몰입하는 그런 회사가 위대한 기업이 된다라는 것이죠. 스톡데일 이야기는 저는 다른 데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짐 콜린스가 Good to Great 이 책에서 이야기하면서 유명해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스톡데일은 베트남전의 그 장교였는데요. 그가 8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살아났는데 어떻게 당신은 거기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스톡데일 이야기를 했었죠. 현실에 아주 냉정하지만 미래의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죽은 사람들은 긍정적이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 다음 부활절은, 그 다음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기대와 부푼 꿈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절망하고 사라져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우린 돌아갈 수 없어. 난 여기서 죽을 거야. 라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사라져갔고요.
그 긍정적인 사람들도 사라지고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히 비관적인 현실, 비판적인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결코 놓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기업도 역시 그렇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사실은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장이 좋아져서 이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짐 콜린스가 분석은 했지만 실제로 미국의 그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이 기업들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한 권의 책을 내게 되죠.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왔을까?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 됐는데 그 위대한 기업들이 끝까지 위대하게 남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사실은 짐 컬리스는 굉장히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죠. 근데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실제로는 자신감이 넘쳐서 자만감에 빠졌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신감과 자만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가기 어려운 그런 이유가 위대한 기업이 계속 위대한 기업으로 남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뭐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국의 역사를 보면 영원한 제국은 없죠. 제국이 몰락하는 순서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제국의 몰락을 막을 수 있냐라고 하면 사실은 역사적으로 막을 수 없었죠. 그렇다는 것은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면서 흘러간다라는 것이고 위대한 기업이 끝까지 위대한 기업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투자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현재 투자해야 하는 기업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그런 기업을 찾는 것이 가장 투자에서 개인이 좋겠죠. 그리고 지금 위대해 있는 기업들은 또 언제까지 위대한 것으로 남을까 하는 것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100년 기업인 GE와 GM이 지금 만들었을 때와 다른 모습이 돼 있던 것처럼 지금 위대한 기업처럼 보이는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과연 언제까지 위대한 기업으로 남을 것인가, 어떤 기업이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상황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역설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ETF 투자가 또 한 가지 중요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펄솔라니의 그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라는 것을 보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하고 부자가 돼서 부자로 살아남는 것하고는 또 다른 철학과 그리고 그 삶의 내용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 기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리고 위대한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살아남는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해야 할 노력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제가 짐 콜린스가 잘 정리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기업이 남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SPY나 뭐 QQQ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분기별로 반기별로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내보내고 합당한 기업들을 들어 올리면서
선순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든 ETF가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겸손하게 투자에 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또 터널이 끝났는지 또 다른 터널이 이어져 있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투자를 해나가고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을 고르고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감에 있어서 짐 콜린스의 Good to Great는 굉장히 많은 점을 또 시사해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사실은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스톡데일 파라독스에 대한 이야기로 끝마치려고 합니다. 현실은 냉정하게 판단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라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바꿔보면 변화하는 상황의 기업과 그리고 세계가 변하는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하지만 자본주의가 살아있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의 주가는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